퇴직하고 딱 1년쯤 지났을 때였다. 새벽에 눈을 뜨면 잠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시계를 보면 5시 반.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를 했을 시간이다. 이제 뭘 하지? 혼잣말이 늘었다. 적금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손주들은 커 갈수록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때 우편함에 한 장짜리 안내문이 꽂혀 있었다. 시니어 복직 상담, 주간 55세 이상 대상, 교육 일자리 매칭, 유연근무 지원. 종이를 몇 번 접었다 펼치다가 그냥 한번 가보자고 마음먹었다. 동주민센터, 강의실 문을 열자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났다. 이름표를 건 상담사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성함이요? 정미자예요. 65살. 상담사는 먼저 간단한 사전 진단을 권했다. 스마트폰으로 내가 해온 일, 건강 상태, 가능한 시간대를 체크하니 서비스 행정 지원 쪽이 가장 높은 점수로 떴다. 해오신 한정식집 운영 경험이 강점이네요. 사람을 상대하고 일정 관리하는 일에 강하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강점으로 보인다는 것. 오랜만에 마음이 포근해졌다. 첫 주는 기초 디지털 수업이었다. 처음엔 화면이 낯설었다. 어머, 이 버튼을 누르면 지도가 바로 열리네. 문서에 도장 이미지 넣는 건 이렇게 드래그해서. 강사님은 천천히 같은 설명을 3번도 더 반복해 주었다. 함께 앉은 또래들과 서로의 휴대폰을 보며 웃었고, 실수하면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둘째 주에는 일자리 설명회가 열렸다. 공공도서관 운영 보조, 요양원 영양 서포터, 관광 안내소 예약 지원, 보건소, 민원 도우미 같은 자리들이 화면에 차례로 떴다. 주 3에서 4일, 하루 46시간 선택 가능, 거리 우선 매칭, 상담사가 덧붙였다. 기업에는 채용 장려금이 나가요. 그래서 시니어 채용 문턱을 낮추려 합니다. 나는 2곳을 찜했다. 도서관과 보건소, 둘 다 사람을 만나고 질서를 돕는 일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력서를 쓰려는데 손이 멈췄다. 식당을 30년 했으면 이력서에 무얼 적어야 할까? 상담사는 A4 한 장짜리 포맷을 건넸다. 경험 숫자로 결과를 쓰기, 하루 평균 손님 수, 불만 처리율, 원가 절감률 같은 것들.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점심 피크 시간 대기 시간을 15분에서 7분으로 줄임, 식중독 사고 연건 유지, 단골 120명 명단 관리, 종이의 숫자가 하나둘 채워지자 내 삶이 표처럼 선명해졌다. 면접은 생각보다 짧았다. 왜 이 일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해온 일이 사람을 맞이하고 돕는 일이어서요.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긴장하지 않게 안내하고 싶습니다. 디지털은 어떠세요? 오늘도 수업 듣고 왔습니다. 아직 느리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합니다. 면접관이 웃었다. 성실하신 분이네요. 결과 문자는 이틀 뒤에 왔다. 보건소 민원 도우미 최종 합격. 그날 저녁 국 하나 끓여서 혼자 건배했다. 오래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기분은 무릎을 곧게 펴고 서는 것과 비슷했다. 첫 출근 날 책상에 작은 식물과 메모장을 놓았다. 팀장은 업무를 간단히 설명했다. 번호표 배부, 문서 스캔, 예약 확인, 길 안내. 힘들면 언제든 쉬세요. 주 3일, 하루 5시간부터 적응하시죠. 동료 중에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도 있었다. 허리 펴고 물 자주 마시고 서로에게 건강을 챙기라는 말이 인사처럼 오갔다.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아이고, 예약을 잘못 눌러서 괜찮아요. 여기 앉아서 천천히 같이 해요. 나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드렸다. 민원이 해결될 때마다 살짝 어깨가 내려가는 기색을 보면 내 마음도 같이 가벼워졌다. 한 달이 지나자
정책에서 약속했던 사후 관리가 시작됐다. 상담사가 근무지로 방문해 어려운 점을 물었다. 나는 서류가 바뀔 때 헷갈린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새 양식 예시를 프린트해 안내해 줬다. 기업에는 채용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고 했다. 덕분에 팀에서 시니어 채용을 더 늘리려 해요. 유연근무 덕에 오후에는 손주들 하원도 챙길 수 있었다. 월급이 크진 않았지만 연금과 더하니 숨이 트였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주말에는 도서관 단기 프로젝트에도 지원했다. 디지털 배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휴대폰으로 책 예약하는 법을 알려드렸다. 카톡으로 알림 오면 눌러보세요. 그 다음 대출 기간 연장 버튼. 배우는 분들의 됐다 라는 소리는 작은 축포 같았다. 그렇게 나는 한 곳에 오래 여러 곳을 가볍게라는 리듬을 만들었다. 과로하지 않고도 꾸준히 일하는 법을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불안도 왔다. 이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정책 안내 책자를 다시 펼쳤다. 재교육 쿠폰으로 다른 직무 과정을 듣고 건강검진 기록을 바탕으로 근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해졌다. 나에게도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이 큰 버팀목이 되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달라졌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아들의 걱정에 나는 근무표를 보여줬다. 주 3일, 오전만 해. 점심도 회사에서 챙겨줘. 수입과 지출, 아플 때 대책까지 함께 적어보니 안심이 되었다. 며느리는 예약 시스템 배운 거 좀 알려달라며 주말에 같이 앉았다. 세대가 어울려 같은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소중했다. 두 번째 분기에는 근무를 주 4일로 늘렸다. 자신감이 붙자 면접장에서 내가 먼저 말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대신 민원 응대 속도와 정확도는 자신 있어요. 팀장은 그게 우리 팀이 필요한 바로 그 강점이라고 말했다. 나이로 시작한 불안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명확해질수록 줄어들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 비가 오던 화요일, 한 어르신이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준 사람은 처음이요. 집에 돌아오니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내 일의 의미가 월급 봉투 바깥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음 날은 내가 먼저 동료 책상에 초콜릿을 올려두었다. 우리 오늘도 잘해봐요. 작은 말이 작은 힘이 되어 팀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정책 덕분에 내 삶은 세 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지도 상담부터 매칭, 사후 관리까지 연결된 절차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둘째,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 주 3에서 4일, 하루 46시간의 유연 근무가 몸과 마음을 지켜줬다. 셋째, 배우는 즐거움 디지털 기초에서 시작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쓰는 기술로 이어지는 교육이 일하는 기쁨을 되살렸다. 물론 어려움이 없진 않았다. 새 양식이 나오면 처음 하루는 실수가 잦았다. 그럴 때마다 메모장을 꺼냈다. 폴더, 스캔, 저장, 전송. 내 단계를 그림처럼 그려 붙여두니 손이 빨라졌다. 목이 쉬면 팀장이 먼저 물을 건네며 말했다. 쉬는 것도 업무입니다. 쉼을 미루지 않기로 약속하자. 다음 날의 컨디션이 달라졌다. 지금 나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 도서관과 보건소 경험을 묶어 지역 안내 예약 관리라는 나만의 직무 소개서를 만들었다. 내 이름 아래 작은 문장도 적었다. 안전과 신뢰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상담사는 이력서 한 줄이 인터뷰 첫 질문을 바꿔요라고 했다. 정말 그랬다. 면접관은 스펙이 아닌 나의 일하는 태도를 물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말을 꺼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혹시 화면 너머에 누군가도 나처럼 망설이고 있을까?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이 목을 막는다면
일단 사전 진단부터 눌러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한 장짜리 설문이 당신의 경력을 다른 각도에서 비춰줄 것이다. 그리고 상담에서 3가지를 말해보자.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몸이 편한 시간. 이 3가지만 명확히 해도 길은 열린다. 이력서는 숫자로, 면접은 60초 이야기로. 실수해도 된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실수를 데려오고 그 실수는 새로운 능력을 남겨준다. 퇴근길 노을을 보며 생각한다. 은퇴는 쉼표였고 복직은 다음 문장이었다. 내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을 써 내려가도록 도와준 정책이 고맙다. 하지만 더 고마운 건 그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은 나 자신이다. 내일도 나는 번호표 기계를 닫고 작은 인사를 건네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드릴 것이다. 오늘을 성실히 보태면 미래는 자연스레 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언젠가 후배 시니어가 내게 물을지도 모른다. 선배님,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답할 것이다. 처음에는 용기, 그 다음에는 루틴, 나머지는 다 같이 해줍니다.